자, 봅시다. 82쪽. 82쪽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 가지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함수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함수 중에 이런저런 종류들을 배우는 겁니다. 특강 시간에는 한 번씩 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일단 함수가 뭐냐 했을 때 함수가 되는 것과 함수가 안 되는 것 이거는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성빈아,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 함수라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뭐지? 화살표를 안 쏘는 거. 또는 혼자 화살표를 2개 쏘는 거. 그죠? 그러니까 x 집합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하나씩 쏜다면 일단 함수는 되는 거죠. 그죠? 일단 함수는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1, 2, 3에 1, 2, 3이 있는데 얘가 요렇게 쏘고 얘가 요렇게 쏘고 얘가 요렇게 쏴도 도연아 함수는 맞죠? 함수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1대1 함수라는 1대1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어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 그러면 정확한 의미는 요거예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x1, x2는 뭐냐면 여기 정의역에 들어가 있는 두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이랑 2처럼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숫자들을 말하는 거고 x1과 x2가 서로 다른 숫자라면 그러니까 1과 2처럼 서로 다른 정의역의 원소들이라면 fx1 이게 뭐지 경빈아? fx1 어떤 의미이지? 치역이지. 치역 중에서도 x1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x1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가 fx1이야. 그러면 fx2는 뭐야? x2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 얘가 fx2야. 그러니까 x1이랑 x2가 서로 다른 숫자라면 걔네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들도 서로 다른 값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썼잖아요. 요거는 지금 1하고 2가 화살표를 한 개씩 쏘긴 쐈는데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쐈죠. 이렇게 되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못하는 거예요. 그쵸? 못하는 거. 그쵸? 그래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 화살표를 하나씩 쏘는데 이거를 각각 다 다른 애들한테 쏴줘야 돼. 그치? 이렇게 겹치게 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함수는 맞지만 1대1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1대1 함수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자, 얘는 당연히 함수도 맞고 1대1 함수도 맞고 그죠? 자, 그래서 1대1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애는 다른 애한테 화살표를 쏴야 돼 이런 조건인 거고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방금 말한 건 1대1 함수였고요. 그 옆에는 1대1 대응이라고 써있죠. 1대1 대응.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금 말했던 1대1 함수이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쏘면 안 돼. 그러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입니다.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자, 도연아, 요거의 경우에는 공역이 누구죠? 공역이 1, 2, 3, 4죠. 근데 치역은 누구죠? 1, 3, 4죠.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 값들 중에 화살표를 안 맞은 애가 껴있잖아. 그지? 이렇게 화살표를 안 맞는 애가 있으면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달라지죠. 근데 옆에 있는 그림을 봐봐. 성빈아, 여기서의 공역은 누구야? 4, 5, 6. 여기서의 치역도 누구야? 4, 5, 6.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하나씩 맞았지. 그지? 요렇게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다 맞아가지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지면 그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붙여요. 1대1 대응.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1대1 함수들이 이만큼 있으면 그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히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애들만 우리가 1대1 대응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렇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한 애들이에요.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애들. 그래서 1대1 대응이 나중에 역함수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구분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항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이죠? 항등? 항상? 등이라는 거는 같을 등이거든. 항등, 항상 같은 함수예요. 이 항상 같은 함수는 뭐냐?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은 x값이 그대로 y값으로 출력되는 거. 그러니까 1은 1한테 쏘고 2는 2한테 쏘고 3은 3한테 쏘고 이렇게 나랑 똑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모두 다 날린 그런 것을 항등함수라고 불러요. 항등함수. 그래서 fx는 x인 함수고 또는 y는 x라고 볼 수도 있죠. y는 x. 요런 것들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항등함수. 자, 그 다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 몰빵이에요. 몰빵. 몰빵. 무슨 말이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한 놈한테 화살표 다 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들이 4한테 다 몰빵했지. 그지? 이렇게 모든 원소들이 숫자 하나에다가 전부 화살표를 날리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fx는 4다.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x자리에 1을 넣든 x자리에 2를 넣든 3을 넣든 무조건 4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x값들이 전부 다 4한테 화살표를 날린 거죠. 그래서 숫자 하나에 몰빵되어 있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그치? 요런 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83쪽으로 가서 83쪽에서 한번 이 그래프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83쪽에 지금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보면서 1대1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이런 그래프를 만났을 때 이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랬지? 얘가 어떤 거? 맞아요. 세로선을 그어보라 그랬죠. 세로선. 세로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세로선을 어떻게 그어도 무조건 그 세로선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몇 번만 만나야 돼? 한 번만 만나야 돼. 그치?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있는 그래프들은 전부 다 일단 함수는 맞죠? 그지? 얘도 마찬가지. 함수냐 라고 물어보면은 전부 다 함수는 맞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싶은 건 뭐냐? 1대1 함수인지 판단하고 싶잖아. 1대1 함수. 1대1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살펴보려면 이때는 가로선을 긋는 거야. 가로선.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가로선하고 이 그래프가 한 번씩만 만나면 그러면 1대1 함수인 거고, 만약에 이 가로선하고 두 번 이상 만나는 지점이 생기면 걔는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그럼 가로선을 그어봐. 이렇게 가로선 그어보면 기역은 어때요? 어때 하영아? 기역은?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나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1대1 함수. 자, 니은 봐봐. 니은은 가로선을 그어보면 이런 데나 이런 데는 아예 안 만나죠. 아예 안 만나고 여기다 그으면 어떻게 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다 그으면 어떻게 돼? 엄청 많이 만나죠. 모든 점에서 다 만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거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요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말한 네 가지 중에 얘가 있거든? 이런 애가 바로 뭘까? 상수함수. 그치? 상수함수입니다. 얘가 상수함수. 그치? 이거는 지금 숫자 얼마에 몰빵을 시킨 거야? 마이너스 2라는 숫자에 몰빵을 시킨 거야.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y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지? 요런 게 상수함수다. 자, 그러면 지금 11번 답을 찾았네요. 11번.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니은입니다. 니은. 자, 그 다음에 또 디귿에 가가지고 또 마저 확인을 해보면 디귿에서 자, 가로선 그어봤어요. 가로선 그어보니까 역시 몇 번밖에 안 맞나?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그럼 얘는 1대1 함수냐? 1대1 함수 맞습니다. 자, 디귿 성공. 자, 그 다음에 리을은요. 리을은 가로선 거 보면 어때? 이 긋는 순간 몇 번 만나? 2번 만나죠, 그죠? 2번 만나. 이 2번 만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x값이랑 여기에 x값, 이 두 개의 x값이 서로 같은 숫자한테, 같은 y값한테 화살표를 쏜 거예요. 이렇게 같은 애한테 화살표를 쏘면 1대1 함수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가로선을 그어봄으로써 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1대1 함수냐 물어보면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8번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자, 그럼 9번은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9번의 답을 찾기 위해서 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확인해야 되나?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만족이 돼야 돼? 아까 봐봐.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일단은 1대1 함수들 중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1대1 대응을 확인할 때 니은이나 리을은 이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얘네 중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기억, 디귿 중에서만 생각하는 건데, 자,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대응이 붙으면 이제 무슨 얘기가 들어갔었냐면 공역이랑 경빈아, 치역이 어떤?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 된다 그랬죠. 1대1 대응. 자, 그럼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걸 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y값들을 잘 살펴보면, 자, y값들이 모든 y값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모든 y값들을 다 치역으로 같지 않을까? 그래프가 중간에 이렇게 휘어지는 게 아니라 쭉 가잖아요. 쭉 가면 결국엔 아무리 큰 y값도 이 그래프하고 만날 거고, 아무리 작은 y값도 이 그래프하고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y값들이 전부 다 여기 함수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예를 들어 요렇게 갔어. 어떻게 될까? 요렇게 갔어, 그래프가. 그러면 요 그래프는 1대1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대1 함수는 맞아요. 왜냐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가로선이랑 한 번씩만 만나니까. 근데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때요? 얘는 좀 그렇다. x값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 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자, 얘가 1대1 함수냐라고 물어보면은 역시 이렇게 한 번씩만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맞아요. 근데 얘가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y값들을 생각해 봤을 때 y값들이 0보다 큰 y값들에 대해서는 이 그래프랑 만나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y값들은 어때? 여기들은 어때? 이쪽에 있는 y값들은 이 그래프랑 만나지 않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쪽에 있는 y값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은 공역에는 들어가 있지만, 공역이 실수 전체일 테니까 공역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은 화살표를 맞지 못한 거예요. 이 그래프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1대1 함수인 거는 맞지만, 1대1 함수는 맞지만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은 아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기역과 디귿은 둘 다 어때요? 얘도 쭉 가고 얘도 쭉 가잖아. 그쵸? 그래서 9번의 답은 8번과 동일하게 기역 디귿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항등함수라고 했는데, 항등함수는 성빈이를 집어넣으면 성빈이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죠. 그죠? 도연이를 집어넣으면 도연이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고, 그러니까 내가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y값과 x값이 늘 동일하게 나오는 애거든. 그래서 우리는 y는 x의 그래프를 찾으면 그게 유일한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면 요 중에 지금 y는 x의 그래프가 있나요? 있니, 하영아? 없니?
있어 없어? y는 x의 그래프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누구죠? 예. y는 x면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도 0이잖아. 맞죠? 잘 생각해봐. y는 x라는 그래프는 x가 0이면 y도 0이잖아. 그러면 0,0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서 x에 1 집어넣으면 y도 1이잖아. 그죠? 그럼 몇 컴마 몇도 지나가야 돼? 1,1도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x에 2 집어넣으면 y도 2잖아. 그럼 몇 컴마 몇도 지나가야 돼? 2,2도 지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점들을 모두 지나가는 그래프가 이 중에 있냐라는 거예요. 잘 봐봐. 0,0 지나가고 1,1 지나가고 2,2 지나가고 이런 그래프가 있나요 없나요? 이응. 자 봐봐. 하영아, 너 좌표평면에 점 찍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0,0은 어디다 찍어야 돼요? 가운데. 여기죠 여기요. 그럼 1,1은 어디 있을까? 한 칸. 간다음. 어디로 가?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위로 한 칸 가서 여기 그지? 이게 1,1이지? 그럼 2,2는 어디야?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위로 두 칸 가서 여기다 찍으면 이게 2,2죠? 그럼 이런 식으로 찍힌 거야 점들이.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누구예요 그러면? 디귿이지. 디귿 봐봐. 여기 몇 컴마 몇이야? 0,0. 여기 몇 컴마 몇이야? 1,1. 봐봐. 그러니까 얘가 바로 y는 x의 그래프예요. y는 x의 그래프. 오케이? 근데 얘는 어때? 얘는 1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지? 그럼 이 친구의 식은 뭘까요? y는? x가. 아니 y는 1을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 2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어. 항상 들어가는 x값의 부호가 거꾸로 나와. 그럼 y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x. y는 x는 얘잖아.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니까? 내가 x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x가 나왔어. 이렇게 생각해볼까? fx는으로 써볼까? fx는 내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y. 어? x. 아니 y. 얘를 봐봐. 얘는 지금 1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x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돼. fx는 마이너스 x,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잠시만. 자, 그래서 정리하면 8, 9번은 기억 디귿이고요. 10번은 디귿이죠. 10번은 디귿이고 11번이 니은입니다. 오늘 우리 찾은 김에 찾아볼까? 아까 니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수함수잖아요. 얘는 식으로 쓰면 뭘까요? 니은은 식을 뭐라고 써야 돼? y는 그냥 얼마? 아까 얘는 y 값이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그랬죠? x자리에 몇을 집어넣어도 무조건 y 값은 마이너스 2만 나오는 함수라 했잖아. 그럼 이 직선의 이름이 y는 마이너스 2예요. 이 그래프의 식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차 함수죠.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 여기가 지금 꼭지점인데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 요런 꼭지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 2차 함수의 식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지. y는 ax제곱 빼기 1 이렇게 출발하죠.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안 까먹었지 얘들아? 그래도 제일 최근에 배운 게 이거 아니니? y는 a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요게 2차 함수의 무슨 형이에요? 표준형이지, 표준형. 표준형의 p랑 q 자리에 들어가는 게 바로 꼭지점의 좌표잖아. 그지? 그럼 지금 꼭지점이 0, 마이너스 1이니까 p 자리에 0 집어넣고 q 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 마이너스 1이 됐고, 자, 여기서 경빈아, a를 찾기 위해서 얘가 지나가는 점을 하나 집어넣을 건데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가고 있죠?
걔도 지나가고. 근데 걔는 벌써 꼭지점으로 사용을 했잖아. 이 점 말고 다른 점을 하나 말해줘. 0,1은 여긴데요. 1,0. 그쵸?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와서 자 이거를 요 식에다가 이게 대입하면 되죠. 그쵸? 그치? 하영이 대입해봐. 1,0을 여기다 대입해봐. 자 불러줘. 1,0을 대입하면 y는 a 그 대입을 했죠? 1,0을 대입하면 0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그럼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1 a가 1이란 얘기지. a가 1이란 얘기니까 자 결국 이 함수의 식은 뭐냐? y는 a 자리 1 들어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요렇게 생긴 식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83쪽이다 주여가. 83쪽에 16번을 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은요 x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랬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주어져 있고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6까지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x축 y축에다가 일단 x가 마이너스 3 1 2 3 자 여기다가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고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3인 라인을 그은 거고요. 그 다음에 x 값이 또 1인 지점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 x는 1인 라인을 그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y 값의 범위도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y 값은 이제 가로 방향으로 선을 그으면 되죠. y 값이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값 1, 2, 3, 4, 5, 6 x가 아니라 y값이 이렇게 해서 y는 6 자 일단 주어진 범위를 이런 식으로 x값은 가로선 y값은 세로선 해가지고 두 개 그으면 직사각형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내가 fx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그 직선이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가 됐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함수. 그럼 내가 여기다 직선을 그을 때 만약 직선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자 요렇게 그었다. 요렇게 직선을 그었다. 그러면 이 직선은 과연 이 정의역과 이 공역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쵸? 왜 안 되냐면 자 봐봐. x값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숫자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지점에 y값이 함수값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또 여기다 x값 집어넣으면은 요 지점에 y값이 이렇게 나오고 뭐 여기에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요 지점에 y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y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인데 그래프가 지금 요만큼밖에 안 지나가거든요. 요만큼밖에. 그러면 y값으로 따지면 요 지점의 y값부터 요 지점의 y값까지는 치역이 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이 위에 있는 y값들이나 요 아래에 있는 y값들은 치역이 돼요? 못 돼요? 치역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y값들이 전부 화살표를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안 돼. 자, 1대1 대응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직선을 그렸을 때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점선으로 만든 그 직사각형에 대각선이 딱 그어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x값들에 대해서 y값을 출력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값들이 전부 출력이 돼. 그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y값들이 모두 화살표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대각선을 반드시 그어줘야 되겠고 물론 대각선이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고 두 종류가 있죠. 근데 이 방향으로 가는 애가 얘가 이 기울기 a 값이 0보다 큰 상황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거 이거 오른쪽 아래라 그러잖아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는 a 값이 어떨 때 벌어져요? a가 기울기지. 기울기가 0보다 작을 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A가 0보다 커요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올라가는 그래프를 봐야 됩니다. 요거를 지우시고 요 놈의 그래프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래프다. 물론 이렇게 연장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연장이 될 텐데 아무튼 포인트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그래야 1대1 대응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구해볼게요. 여기가 하영아 몇 컴마 몇인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컴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컴마 몇인가? 1,6. 그쵸? x가 1이고 y가 6이니까 1,6.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찾는 거예요. 성빈아,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더라? 뭘 찾는 거?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는 거다. 기울기 어떻게 찾아요? 숫자로 말해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1을 뺀 건가요? 요거 분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x값끼리 뺀 것분에 y값끼리 뺀 거 해서 요거 계산해 보니까 기울기가 2네. 그치? 자, 그럼 성빈아, 우리가 찾고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2면서 1,6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이거 한 번에 쓸 수 있죠. 기울기가 2면서 1,6을 지나가는 직선 y는 자, 성빈아, 기울기가 m이고요. A, B를 지나는 직선 이거 어떻게 썼었더라? y는 m 괄호 x 마이너스 a 괄호 닫고 플러스 b 이렇게 썼었다. 그쵸? 맞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애는 기울기가 2면서 1,6이라는 점을 지나요. 그쵸? 물론 예로 해도 상관없고. 자, 기울기가 2면서 1,6을 지난다 해봐. y는 2 괄호 x-1 괄호 닫고 플러스 6이다. 그치? 네, 그래서 y는 2x 플러스 4 요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럼 a값 b값은 얼마예요? 2하고 4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뭐 중간 과정에는 대입해서 얘는 풀었는데,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 기울기하고 요거 함수 1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좋아.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슷한 거 하나만 더 해볼게. 밑에 19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19번. 지금 당장은 왜 이렇게 푸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일단 이런 방식으로 푸는구나 라고 방법을 그냥 외워버려.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아 맞다 이거 이렇게 풀었었지 하고 방법을 기억해 버리세요. 자,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1, 2, 3, 4, 5 이거. 자, 여기다가 점선 하나 쭉 긋고요. x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2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 하나 긋고요. x는 2. 자, 그 다음에 y 값이 마이너스 4부터 10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니까 1, 2, 3, 4 해가지고 여기 y는 마이너스 4고요. 10은 뭐 대충 그을게요. 여기 제일 위에다 그을게요. 이렇게 그어가지고 여기가 y는 10. 자, 이렇게 그어보면 이번에도 내 앞에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떴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그 직사각형에 뭘 생각하면 돼? 무슨 선? 대각선. 대각선을 생각하면 돼. 근데 대각선이 이번에도 두 종류가 있잖아. 요렇게 가는 대각선이 있고 요렇게 가는 대각선이 있을 텐데, 도연아 이번에는 어떤 애를 골라줘야 돼?
올라가는 애 아니면 내려가는 애? 내려가는 애를 골라줘야지. 왜? A가 0보다 작으니까. 그쵸? 이번에는 내려가는 애를 골라요. 자, 그럼 내려가는 애를 고르면 이 내려가는 애가 지나가는 점이 두 개 보이잖아. 그지? 자, 성빈아 여기 몇 컴마 몇이야? 아이고. 뭐라고요? 여기가요? 그지? 2, 마이너스 4죠? 그죠? 2,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영아 몇 컴마 몇? 마이너스 5, 10.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가 할 일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는 건데, 그지? 하영이 해볼까?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뭘 찾으라 그랬죠? 기울기. 숫자로 불러주세요. 따로따로 불러줘. 2 빼기 마이너스 5 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빼기 10 이렇게. 그럼 결국 몇 분의 몇이야? 7분의 마이너스 14. 그럼 기울기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럼 하영이 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2, 마이너스 4를 지나가는 직선을 쓰는 거죠. 풀어주세요. 땡. x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마이너스 4. 맞아, 이렇게. 여기 있는 부호 바꿔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분배시켜주면은 마이너스 2x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하니까 그냥 요거네, 그치? 뒤에 0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요렇게가 19번의 답이 되겠고,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고 b는 얼마라고 하면 돼요? 0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네. 요렇게 19번을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요건지 판단해서 풀면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84쪽으로 가볼게요. 자, 84쪽은 2번 볼게요. 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이상하게 생겼죠? fx의 그래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 직선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직선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원래는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떠냐면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요 y축의 다른 이름이 x는 0이거든요. 이 x는 0을 기준으로 얘보다 오른쪽 영역과 얘보다 왼쪽 영역의 그래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요 범위는 이 오른쪽을 말하는 거거든. 이 오른쪽이 x가 0보다 큰 쪽이고 이쪽이 x가 0보다 작은 쪽인데,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시고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려라요.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뒤에 있는 숫자가 3이죠. 이 뒤에 있는 숫자가 경빈아 뭘 의미하지?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앞에 있는 얘는 뭐죠? 아니 기울기지,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얘는 뭐죠? y절편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는 서로 기울기는 다르지만, 기울기는 뭐 이 밑에 있는 기울기 얼마인지 모르지만 y절편이 3으로 똑같아. y절편이 뭐지, 성빈아? 무슨 뜻이지, y절편이?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이야, 그치? 그러니까 y축하고 몇에서 만나는 거야? 3에서 만나. 그럼 1, 2, 3. 자, 요 지점을 지나간다는 거는 공통점이야.
요 두 그래프의 공통점이야. 자, 그럼 얘부터 그려보면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요. 요 지점을 지나가면서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니 아니면 내려가는 방향이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어때?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죠? 양수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 자, 그럼 그때 이 녀석은 y절편이 3인 건 똑같은데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인지 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만약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자, 기억해봐. 아까 우리 그 앞에 문제 풀면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무슨 선을 그어봐라? 가로선을 그어봐라.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 몇 번만 만나야 돼요? 한 번씩만 만나야 되잖아. 근데 지금 같은 그래프면은 내가 가로선 이렇게 그어보면 가로선 그럼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진 V자처럼 생기면 이건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없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그러면 결국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반드시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요렇게. 이게 각도가 똑같진 않아도 최소한 얘가 내려가는 방향이었으면 얘도 같이 내려가는 방향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야지 내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어쨌든 한 번씩만 만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야 얘가 1대1 대응이 된다. 자, 1대1 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 A라는 녀석은 자,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성빈아, A는 0보다 어땠어야 될까요? 0보다 작았어야 되는 거야. 그쵸? 0보다 크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맞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은 그거야. 여기와 여기 들어가는 이 기울기 자리에 들어가는 얘네 둘이 서로 부호가 어때야 돼? 부호가 같아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내려가는 애면 얘도 같이 내려가는 방향이었어야 되고 얘가 올라가는 방향이 있으면 얘도 같이 올라가는 방향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지 않으면서 1대1 함수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아까 배웠던 내용이랑 기울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A가 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봅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요, 다음 중 1대1 대응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은 하영 아까도 그렸던 거야. y는 x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었지? 여기 지웠나? 요 넷 중에 하나가 y는 x였는데 디귿이었잖아. 디귿. 그치? 0,0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위방향으로 45도로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y는 x예요. 그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요거 1번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1번의 그래프.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경빈아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어보면 어때? 맞죠? 가로선 그어보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고 모든 y값들이 다 화살표를 맞는 그림이니까 얘는 1대1 대응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돼.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잖아.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에서 만나고 기울기가 4잖아요. 기울기가 4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성빈아, 이것도 1대1 대응이냐 물어보면 어때? 맞아요. 1대1 대응 맞습니다. 자, 근데 3번은요. 일단 직선이 아니죠. 3번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고요. 꼭지점이 도연아 몇 컴마 몇이야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꼭지점을 생각할 때는 요 모양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요 모양에서
자, 여기서 PQ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지 이런 모양이 나올까요? P에 얼마? P에 3을 넣을까? 답만 쓰지 맨날. 그러면 공부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있으면. 어? 도현아,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아예 괄호 자체가 없잖아. 그럼 P에다 얼마 넣었을까? X 혼자 제곱된 거잖아. P에 0 넣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X 혼자만 제곱된 거지. 그럼 Q에는 얼마일까? 3인 거지. Q가 3인 거고 A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1. 맞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차 함수를 우리가 잘 그리기 위해서는 요런 값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꼭지점이 0,3이에요 지금. 꼭지점이 0,3이니까 0,3 뭐 여기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값이 음수다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2차 함수인데 A 값이 음수야. 하나만 해, 하나만. 아래로 볼록이 아니고 위로 볼록. A 값이 양수일 때가 아래로 볼록. A 값이 양수일 때가 아래로 볼록, A 값이 음수일 때 위로 볼록.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 자, 딱 봐도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아니죠. 가로선 하나만 그어봐도, 그치? 가로선 이거 하나만 그어봐도 두 번 만난다는 게 보이니까, 그어봐도 두 번 만나니까 얘는 1대1 대응 아니죠. 3번이 지금 1대1 대응이 아닌 거고요. 와, 4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4번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함수 단원이잖아. 함수 단원은요, 조금 거짓말 좀 보태면 그래프가 거의 반이야. 함수 단원에서 그래프만 잘 그려도요, 반은 먹고 들어가. 그치?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들을 우리가 만날 건데, 그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래프로 도저히 표현 못하는 함수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리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 자, 내가 만약에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가장 고민되는 애가 뭐예요? 절대값이에요. 그럼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구간을 나누면 돼요. 자, 보세요. 4번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려면 봐봐. 4번을 이렇게 보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하고,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 안에 있던 x가 어떻게 나와요? 음수니까. 음수는 어떻게 꺼내지? 우리 꺼낼 때?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꺼내지. 그렇게 되면 y는 2x-x 이렇게 되거든. 그죠? 그럼 결국 뭐야? y는 x 아닌가?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절대값 안에 있던 x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러면 y는 2x 플러스 x가 되니까 결국 몇 x가 돼? 3x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이런 거 해봤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가운데 있는 y축을 기준으로 y축보다 왼쪽이 x가 0보다 작을 때이고요, 얘가 x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영역에서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니까 요렇게 45도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x가 0보다 클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이렇게. 그죠? 얘는 y는 x, 얘는 y는 3x.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가 된다. 자, 근데 꺾어지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진 건 아니잖아. 맞죠? 이게 아래로 꺾어졌으면은 얘가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꺾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가로선을 그어보면 가로선과 한 번씩밖에 안 만나고 모든 y값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1대1 대응이 맞다. 4번 맞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도 지금 영역이 나눠져 있죠? 그죠?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하고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생각하면, 자,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y는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하영아 아까 이렇게 생긴 애는 꼭지점이 어딜까?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차 함수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꼭지점이 어디길래? 가운데. 가운데가 몇 컴마 몇이야? 0,0. 0,0. 그러면서 이게 x제곱의 개수는 1이잖아. 어디로 블록할까? 아래로. 아래로 블록. 자, 그럼 0,0을 꼭지점으로 갖고 있으면서 아래로 블록한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만 얘가 쓰이는 거냐면 0보다 큰 쪽에서만 이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리면 안 되고 0보다 큰 쪽, 이 y축보다 오른쪽 영역에서 이 그래프만 살려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얘는 날려줘야 돼. 여기만. 그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면 방금 그렸던 y는 x제곱에서 요거만 이렇게 바뀐 거잖아. 그러면 도연아, 꼭지점은 그대로 어딜까? 꼭지점은 몇 컴마 몇? 0,0이야.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로 블록해야 돼? 위로 블록해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 그지? 역시 이 그래프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프 중에서 어느 부분만 쓸 거야?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만 쓸 거야. 여기만. 그치? 그래서 또 이번에도 이쪽 부분은 딱 잘라가지고 날려줘야 돼. 그치?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 자, 그래프 그려보고 나니까 짠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맞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자, 85쪽에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은 이거 방금 앞에서 한 거다. 방금 그 82쪽에서 한 거거든요. 83쪽에서. 자, 해봐 한번.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봐. 8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나왔어? 21. 어휴, 틀렸어요. 자, 우리 이거 지금 똑같은 문제 세 번째 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x는 4. 그 다음에 y 값으로는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y는 8.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도연아, 아까 전에 요렇게 그었잖아. 도연아, 이게 그었을 때 여기가 지금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컴마. 그렇지. 그림을 잘 그려야 돼. 맞지? 그치. 여기는 몇 컴마 몇이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와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얘네들을 지나가는 직선 찾으면 되는 거잖아. 자, 성빈아, 기울기부터 구하자. 기울기 뭐야? 뭐 빼기 뭐란 건데요? 마이너스 6분의 그 마이너스 2에서 4를 뺀 거 분의 마이너스 이거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9니까 약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9잖아요. 2분의 3이지. 2분의 3. 기울기는 2분의 3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2분의 3이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직선 불러봐 성빈아. y는 2분의 3 좋아요. 그럼 y는 2분의 3x 그 다음에 플러스 3에서 1 뺐으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a는 2분의 3,
b는 2가 돼가지고 둘이 곱하면 답은 3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으로 가면은 이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항등함수는 하영아 어떤 애였지? 항상 그지? 하영이를 넣으면 하영이가 나오는 함수, 그쵸?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함수고요. y는 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항등함수였습니다. 그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몰빵이다, 그죠? 모든 x값들이 하나의 y값에 싹 다 화살표를 날린 게 상수함수였죠. 예를 들면 y는 3, 뭐 이딴 거 이러면 모든 애들이 다 3한테 화살표를 날린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자, 그럼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으로 가보면 12번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에 대해서 fx는 항등함수랬죠. fx가 항등함수면 f3은 뭘까? 3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뭔지 이해하고 있다면 f3이 3이라는 거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f3은 3입니다. 맞니, 성민아? 항등함수, f는 항등함수인데 거기다 3을 넣었잖아. 그럼 항등함수에 3 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f3은 3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gx는 상수함수예요. gx가 상수함수인데 방금 얘가 3이라 그랬으니까 g3이 3이란 얘기지. g3이 3이란 얘기지. 맞니? 근데 gx는 상수함수였지. 그러면 지금 어디 하나로 몰빵된 함수인데 얼마로 몰빵됐다는 거야? 3으로 몰빵됐다는 거야. 3으로. 그러니까 g3만 3인 게 아니라 g1도 3이고 뭐 g5도 3이고 gx는 그냥 다 3인 겁니다. 상수함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gx는 3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자 f-1 하영아 얼마지? 마이너스 그죠? 얘는 항등함수니까 마이너스 1이고 자 G는 얼마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자 G는 무슨 함수? G는 상수함수 몰빵된 함수 얼마로 몰빵? 3으로 몰빵 3으로 몰빵 아까 GX는 3이었잖아 그지? 3으로 몰빵이야 그러면 G4도 뭐야? 3이야 3 상수함수니까 그치?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뭐다? 2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86쪽으로 가서 자 86쪽은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함수 두 개를 섞어 합쳐 붙여 네 합성함수 그래서 두 개의 함수 또는 세 개의 함수를 이어주는 거죠. 이어가지고 붙여버린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기호로 이렇게 써요.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넣어주시면 얘가 G 합성 F 그래서 F와 G를 합성시킨 함수라는 뜻이고 자 특이한 것은 F와 G를 합성시키면 뭐를 먼저 쓴대? G를 앞에 쓰는 거예요. G를 앞에 쓰고 F를 뒤에 쓰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표기고요. 이 G 합성 fx는 우리가 이렇게 늘 바꿀 수 있어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더 좋아. 그래서 합성함수를 바라볼 때는 G 안에 fx가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자,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밑에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f랑 g가 나와 있어. f랑 g 각각의 함수가 나와 있고요. 2번을 봐봐요. 2번에서 g 합성 f3 이걸 찾으래요. 그러면 방금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랬냐면 g 안에 들어있다. 누가 들어있다? f3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지? 앞에 있는 거가 겉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 f3이 들어있는 요 모양으로 늘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되겠어? 뭐부터? 이거부터 찾아야지. 그지? 맞죠? f3부터. f3이면은 뭐야? f라는 함수에서 3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가 f3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봤을 때 3이 쏜 화살표를 맞은 애 D를 말하는 거지. 그치? 향이 오케이?
그래서 F3이 지금 얼마라고? D라고 D.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전체는 뭘 말하는 거냐면 GD를 말하는 거죠. GD. 자, 그러면 성빈아 GD는 G라는 함수에서 D가 쏜 화살표를 맞은 애니까 얼마야? 1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함수가 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합성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6번도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도 F 합성 G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어떻게 바라보면 편하다. 자, F하고 그 안에 도연아 누가 들어있는 거? G5가 들어있는 거 이렇게 바라봐야지 편하다. 그럼 우리는 뭐부터 찾으면 돼? 이제 G5부터 찾아야 돼. G5부터, 그죠? G5. 그래서 위에 적혀져 있는 함수 중에 gx라는 함수를 보시고 여기서 G5를 찾는 거는, 하영아 G5는 어떻게 찾을 수 있지? 그죠? 요 식의 x 자리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그럼 x에 5 집어넣었으면 25 빼기 5니까 얼마야? 20이겠지? 그래서 요 놈의 값이 20이구나 라는 걸 찾으세요. 그러면 경빈아 이거는 뭐와 똑같다? F20하고 같은 얘기지, 그치? 그러면 F20은 이제 요 F 함수에다가 x에다 20 집어넣으면 되잖아. 2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 그쵸? 요런 식으로. 별거 아니지? 그냥 함수 안에 함수가 또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 번 함수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합성 함수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87쪽으로 넘어가서 87쪽에서도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F 합성 F1이에요. 그러면 얘도 먼저 F 안에 F1이 들어있는 것 이렇게 써주시고 우리는 얘를 먼저 찾는다. F1을 먼저 찾는다. 근데 지금 fx가 조금 복잡하게 써있어. 두 줄로 써있네요.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뭐 앞에서도 봤지만 이거는 구간에 따라서 함수가 약간 바뀌는 그런 함수인데, 자,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F1이잖아 일단. 그치? 그러면 F1을 구할 때는 위에 줄을 써야 돼? 밑에 줄을 써야 돼? 위에 줄을 써야 돼요. 왜? 내가 넣고 싶은 x값이 1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 범위를 봐야지. 이 범위를 봤을 때 내가 지금 x자리 1을 넣을 거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잖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니까, 자, f1을 구할 때는 위에 있는 함수에다가 여기다 x자리에 1을 넣는다. 그럼 얼마 나와, 형아? 그쵸?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네? 얘가 마이너스 1 나와? 그러면 이거 전체는 뭐라고 쓸 수 있지, 형아? F-1이라고 쓸 수 있지.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또 이 F 함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을 건데 이번엔 X자리 얼마를 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지. 그럼 이때는 위에 식을 봐야 돼? 밑에 식을 봐야 돼? 밑에 식을 봐야지. 이번에 넣고 싶은 숫자는 음수니까 요 범위에 해당되는 숫자죠? 그래서 여기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끝난다. 몇이니 성빈아? 2가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구간이 조금 나눠져 있어도 별로 겁먹을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밑에 1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13번. 자, 앞서서 한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G 합성 f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먼저 G 안에 fx가 들어가 있어 라고 볼 거야. 이렇게. 그러면 fx 자체가 지금 뭐랑 똑같은 식이죠? 이렇게 돼 있잖아. x 플러스 3이죠. fx 자체가 x 플러스 3이야. 얘가 x 플러스 3이니까, 자, 그럼 이거 전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g x 플러스 3 이건가요? 이거잖아요. 그죠?
맞죠? fx가 x 플러스 3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gx라는 함수를 보시고 이 gx가 이렇게 생겼을 때 gx 플러스 3을 찾고 싶으면은 x 자리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x 플러스 3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쪽에 우변에 있는 요 x 자리를 x 플러스 3으로 바꿔치기 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성빈 이해되니? 네. 그럼 이쪽에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x. 자, 성빈아. 자, 들어봐. 진정해. g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잖아, 성빈아. 그럼 만약에 g1 그럼 뭐지? g1? x에는 그죠? x에다 1을 넣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 그럼 만약에 gk는 뭐예요? g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지. 그러면 g5k는 뭐예요? g5k? 마이너스 20k 플러스 1. 자, 그럼 gx 플러스 3이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2x. 갑자기 x 자리를 x 플러스 3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마이너스 4 한 다음에 괄호를 열고 뭐라고 써주면 돼? 플러스 이렇게 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이거잖아 이거. 이걸 이렇게 분배 법칙하면 이거 어디서 마이너스 12x가 어디서 나와?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10. 하잉 오케이? 네, 그래서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1이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9번. 자, 19번은 뭐냐면 fx, gx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바라보자 그랬냐면 얘는 일단 g 합성 hx니까 g 안에 hx가 들어가 있고 그게 fx랑 같아 이런 거잖아. 그죠? 이쪽은 fx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fx를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우변은 3x 플러스 1인 거 어렵지 않은데 좌변은 ghx니까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ghx니까 이번에는 x자리를 하영아 hx로 바꿔서 써야 되겠지. 요 식에서 x자리를 hx로 바꾸어서 쓰면 되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좋을까? 마이너스 N. 네. 마이너스 H. x자리에 뭘로 바꿔주기로 했어? H. hx로 바꿔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hx 마이너스 1 맞죠? 이게 3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hx를 찾고 싶으니까 얘를 잘 정리하면 되겠죠. 그지? 그냥 마이너스 1을 넘겨줘. 그럼 마이너스 hx가 3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러면 hx는 뭘까 도연아? 방금 마이너스 hx가 이거였잖아. 그러면 hx는 뭐만 바꾼 거야 지금? 뭐라고 쓰면 돼? 이렇게 그치. 이렇게가 hx를 찾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합성함수를 그냥 직관적으로 직접 합성을 해보는 것들이에요. 사실 합성함수에서 좀 더 어려운 거는 그 뒤쪽에 있는 이제 88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84부터였나? 82부터 87까지 여기까지가 숙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우리가 도장 받았어야 되는 게 71쪽까지였는데 71까지 아직 도장을 못 받은 우리 성빈이는
남아서 70일까지 좀 끝내주시고 그 다음에 주혁이는 아까 말한 것처럼 70일까지 바로 끝내가지고 나한테 인증샷을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납시다. 87까지 잘 풀어갖고 오세요. 이제 오겠지? 수고했습니다.